10년 전 한 여성이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고기 위주의 식단을 버리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색깔마다 건강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빨간 토마토를 먹으면 심장이 건강해지고, 보라색 블루베리를 먹으면 뇌가 젊어지고, 초록색 브로콜리를 먹으면 암세포가 억제된다는 거,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그 여성은 지금 10년이 넘도록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기적 같은 회복의 비밀, 바로 파이토케미칼입니다. 파이토케미칼, 식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 방어 물질인데요. 놀라운 건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암세포를 억제하고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년간 10만 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매일 5가지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암 발생률이 35%는 낮았어요. 심혈관 질환은 무려 40%나 감소했고요. 더 놀라운 건 이게 특별한 영양제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는 평범한 채소와 과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색깔별로 숨겨진 파이토케미칼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흰색. 각 색깔마다 어떤 놀라운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파이토케미칼,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파이토는 그리스어로 식물이라는 뜻이고, 케미칼은 화학물질이에요. 합치면 식물 화학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식물들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지킬까요? 해충이 공격하거나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세균이 침입할 때 식물들은 특별한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그게 바로 파이토케미칼이에요. 토마토가 왜 빨갛게 익을까요? 단순히 예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빨간색 색소인 라이코펜이 강한 햇빛으로부터 토마토를 보호하는 거예요. 마늘이 왜 그렇게 매운 냄새를 풍길까요? 알리신이라는 성분으로 해충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식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와 암을 일으키는데 파이토케미칼이 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요. 둘째, 항염작용을 합니다. 만성염증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에요. 당뇨, 고혈압, 암, 치매, 관절염. 모두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파이토케미칼은 이 염증을 잡아주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해요. 셋째, 면역 강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해독작용을 합니다. 뇌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 쌓인 유해물질을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파이토케미칼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처럼 에너지를 만들거나 몸의 구성 성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해요. 필수 영양소는 아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파이토케미칼은 무려 1만 종이 넘습니다. 한 가지 채소나 과일에도 수백 가지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식물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매일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5가지 이상 섭취하면 암 발생률을 20에서 5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색깔별로 어떤 파이토케미칼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빨간색 식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수박, 딸기, 고추, 석류. 이런 빨간색 식품들의 비밀 무기는 바로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입니다.
먼저 라이코펜 이야기를 해볼게요.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비타민 E보다 100배나 강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하는지 볼까요? 가장 놀라운 건 전립선암 예방 효과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 일주일에 토마토 소스를 10회 이상 먹은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45% 낮았어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해줍니다. 실제로 매일 토마토 주스를 마신 그룹이 8주 후 혈관 탄력도가 25%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피부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해서 주름과 기미를 예방해줘요. 독일 연구팀이 12주간 토마토 페이스트를 섭취한 그룹을 조사했더니 자외선 손상이 40%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토마토 어떻게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나요? 사실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생토마토로 먹으면 흡수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과 함께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5배나 올라가요.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볶음. 이렇게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 케첩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고요. 수박도 빼놓을 수 없죠. 수박에는 토마토보다 1.4배 많은 라이코펜이 들어 있습니다. 여름에 수박 한 조각이면 수분 보충과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딸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도 강력합니다. 이 성분은 혈당을 낮추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8주간 딸기를 매일 먹었더니 혈당 수치가 평균 15mg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빨간 파프리카도 좋습니다.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 많고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해요. 이제 따뜻한 햇살 같은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가볼까요? 당근, 고구마, 단호박, 귤, 망고, 파프리카. 이런 식품들의 비밀은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베타카로틴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프로비타민 A라고도 불러요. 베타카로틴의 가장 유명한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부족하면 야맹증이 오고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타카로틴의 진짜 파워는 따로 있어요.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백혈구의 기능을 높여서 감염과 싸우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실제로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감기 걸릴 확률이 30% 낮았다는 연구가 있어요. 암 예방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폐암, 구강암, 위암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베타카로틴이 세포의 정상적인 분화를 도와서 암세포로 변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재생을 도와줘서 건강한 피부톤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당근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근 100g에는 베타카로틴이 무려 8,3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의 140%입니다. 그래서 당근 한 개만 먹어도 충분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당근을 생으로만 드시는 겁니다. 베타카로틴도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당근 볶음이 좋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에 살짝 볶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6배나 올라갑니다. 당근 주스를 만들 때도 우유나 아몬드를 함께 넣으면 흡수가 잘 돼요. 고구마도 환상적입니다. 특히 주황색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당근만큼 많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은 어떨까요?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식재료죠.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뿐 아니라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해서 노인성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단호박죽, 단호박찜, 단호박 샐러드. 어떻게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해서 완벽한 건강식이에요. 귤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도 빼놓을 수 없죠. 비타민C는 물론이고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특히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재밌는 건 귤 껍질에 더 많은 영양소가 있다는 거예요. 귤 껍질을 말려서 차로 마시면 기침과 가래 완화에도 좋습니다. 이제 생명의 색깔, 초록으로 가볼게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콩, 오이, 녹차. 초록색 식품은 건강식의 대명사죠. 초록색을 만드는 클로로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클로로필은 식물의 엽록소예요.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성분이죠. 놀라운 건 이 클로로필의 구조가 우리 피의 헤모글로빈과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클로로필의 가장 큰 효능은 해독작용입니다. 뇌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클로로필을 섭취한 그룹이 간 기능 수치가 개선됐다는 연구가 많아요. 조혈 작용도 있습니다. 적혈구 생성을 도와서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녹즙을 마시면 피가 맑아진다고 했던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소취 효과도 있습니다. 입냄새나 채취를 줄여주는 천연 탈취제 역할을 해요. 마늘 먹고 나서 시금치나 파슬리를 먹으면 냄새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금치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눈의 황반과 수정체에 축적돼서 청색광과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줘요. 요즘 스마트폰, 컴퓨터를 많이 보잖아요. 청색광에 계속 노출되면 눈이 빨리 노화됩니다. 그래서 시금치 같은 초록 채소를 자주 먹는 게 중요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루테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노인성 황반 변성 위험이 57%나 감소했어요. 백내장 위험도 20% 줄었고요. 브로콜리는 어떨까요? 브로콜리는 정말 슈퍼푸드예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암세포를 스스로 소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브로콜리 새싹에는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이 50배나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요즘 브로콜리 스프라우트가 인기인 거예요. 브로콜리 먹을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살짝 데치거나 찌는 게 좋아요. 3, 4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참깨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지용성 영양소가 많아서 기름기가 있으면 흡수가 잘 되거든요. 콩도 빼놓을 수 없죠.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요. 특히 여성 건강에 중요합니다. 갱년기 여성들이 겪는 안면홍조, 불면증, 우울감 같은 증상들. 이게 다 에스트로겐 감소 때문이에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해서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줍니다. 뼈 건강에도 좋아요.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일본 여성들이 미국이나 유럽 여성들보다 골다공증이 적은 이유가 콩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두유, 된장, 청국장, 두부. 다양한 형태로 콩을 섭취하면 됩니다. 하루 콩 단백질 25g 정도가 적당해요. 여러분은 녹즙을 즐겨 드시나요? 녹즙도 좋지만 가능하면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거든요. 이제 신비로운 보라색과 남색으로 가볼게요. 블루베리, 가지, 포도, 자색 고구마, 적양배추. 이런 식품들의 보라색은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 덕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정말 놀라운 성분이에요. 항산화력이 비타민C보다 20배,
비타민 E보다 50배나 강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효능은 뇌 건강입니다.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신시내티 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2주간 블루베리 주스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30% 향상됐고 우울증 증상도 개선됐습니다. 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망막의 로놉신 제합성을 도와서 야간 시력을 개선해줘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블루베리 잼을 먹고 야간 시력이 좋아졌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혈전 생성도 억제해서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낮춰줘요. 블루베리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블루베리는 정말 완벽한 브레인 푸드예요. 안토시아닌 함량이 과일 중에서 가장 높거든요. 신선한 블루베리를 구하기 어려우면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냉동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냉동했다가 해동하면 세포벽이 깨져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샐러드. 어떻게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약 50g 정도면 충분해요. 가지도 보라색 채소의 대표 주자죠. 가지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게 중요합니다. 가지에는 나스닌이라는 특별한 안토시아닌이 있어요. 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볶음, 가지구이, 가지찜. 조리법이 다양해요. 다만 가지는 기름을 많이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너무 많은 기름으로 조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포도, 특히 적포도는 레스베라트롤의 보고예요. 레스베라트롤은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팀이 레스베라트롤을 쥐에게 먹였더니 수명이 30% 늘어났어요. 인간에게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의 항암 효과도 주목할 만해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혈소판이 엉기는 걸 막아서 혈전 생성을 예방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고지방 식사를 하면서도 심장병이 적은 이유가 레드와인 때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로 레스베라트롤 덕분이에요. 하지만 알코올 섭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도를 껍질째 먹으면 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과 씨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색 고구마도 좋습니다. 일반 고구마보다 안토시아닌이 3배나 많아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백의 흰색입니다. 마늘, 양파, 무, 버섯, 배. 흰색은 화려하지 않지만 강력한 건강 효과를 숨기고 있어요. 마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늘의 매운맛과 냄새는 알리신 때문입니다. 이 알리신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데요. 첫째,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까지 죽이는 천연 항생제예요. 둘째, 혈압을 낮춰줍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춰요. 고혈압 환자들이 12주간 마늘 추출물을 먹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Hg 감소했습니다. 셋째,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줘요.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합니다. 넷째,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중국의 한 연구에서 마늘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위암 발생률이 52%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째, 면역력을 높입니다. NK세포와 T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기나 독감을 예방해줘요. 그런데 마늘, 생으로 드시면 속 쓰리신 적 있으시죠? 알리신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볶거나 굽거나 삶으면 자극은 줄어들면서도 영양소는 대부분 유지됩니다. 마늘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위 자극을 완화할 수 있어요. 마늘은 썰거나 다진 후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켰다가 조리하면 좋습니다.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되거든요. 양파도 빼놓을 수 없죠. 양파를 자를 때 눈물 나는 이유, 바로 알리신 때문이에요. 마늘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조금 더 순합니다. 양파에 특히 많은 게 퀘르세틴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항염증제예요. 특히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요. 히스타민 분비를 줄여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양파를 꾸준히 먹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25mg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양파는 껍질에 퀘르세틴이 가장 많습니다. 갈색 껍질을 벗겨내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육수를 낼 때 넣으면 좋아요. 양파 껍질 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버섯은 어떨까요? 버섯은 채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독특한 생명체죠.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채소로 분류됩니다. 버섯의 놀라운 점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면역력을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우리 몸의 대식세포와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능력을 키워줘요. 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특별한 베타글루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추출해서 항암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도 모두 좋아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도 들어있어요. 특히 햇빛에 말린 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무도 훌륭한 흰색 식품이에요.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기나 생선에 먹을 때 무를 곁들이는 거예요. 무의 매운맛 성분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항균 작용과 항암 작용을 합니다. 가래를 사귀고 기침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배는 기관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루테올린과 폴리페놀이 기침과 가래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목감기 걸렸을 때 배숙이나 배즙을 마시면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색깔별 파이토케미칼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셨죠?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 한 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3주간 색깔 채소 섭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500g 이상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고지방 식품을 줄였습니다. 한 30대 남성은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고기만 먹는 식습관 때문에 혈당이 높았습니다. 3주 후 그의 혈당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중성지방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50대 여성 실험 참가자는 평소에 빠른 식사를 위해 라면과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하면서 색깔 채소를 매 식사 시간마다 섭취하기 시작한 후 3주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잦은 회식과 고지방 식사로 중성지방이 정상 수치보다 3배나 높았는데요. 채소 샐러드와 운동을 병행한 결과 3주 후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핵심은 하루에 5가지 색깔을 채우는 겁니다. 빨강, 주황노랑, 초록, 보라, 흰색. 이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먹는 거예요. 아침 식단을 예로 들어볼까요?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빨강을 채우고 당근 스틱으로 주황을 채웁니다. 시금치 스무디로 초록을, 블루베리 요거트로 보라를, 마늘 올리브 오일로 흰색을 채우면 됩니다. 점심은 어떨까요? 비빔밥이 정말 좋습니다. 당근, 시금치, 도라지, 표고버섯, 각종 나물, 고추장 등 자연스럽게 여러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저녁 식사는 어떨까요? 고기를 드신다면 상추, 깻잎 같은 초록쌈 채소와 함께 드세요.
파프리카 볶음으로 빨강과 주황을 채우고 가지 볶음으로 보라를 채웁니다. 마늘과 양파로 양념하면 흰색도 들어갑니다. 장 볼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장바구니에 무지개 색을 담아보세요. 빨간 토마토, 주황 당근, 노란 파프리카, 초록 브로콜리, 보라가지, 흰 양파. 이렇게 색깔별로 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채소를 구매하게 됩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도 확인해 보세요. 어떤 색깔이 부족한가요? 초록만 가득하고 빨강과 보라가 없다면 토마토와 블루베리를 추가해야겠죠. 요리할 때도 색깔을 생각하세요. 한 접시에 여러 색깔이 들어가면 보기에도 예쁘고 영양도 균형 잡힙니다. 색깔이 다양한 음식은 식욕도 돋우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샐러드를 만들 때 이렇게 해보세요. 베이스는 초록 채소로 깔고 토마토로 빨강을 더하고 당근으로 주황을 넣고 적양배추로 보라를 추가하고 양파로 흰색을 채웁니다. 이게 바로 레인보우 샐러드입니다. 스무디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금치, 바나나, 블루베리, 당근을 함께 갈면 여러 색깔의 파이토케미칼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스를 만들 때는 채소와 과일을 7대3 비율로 섞으면 좋습니다. 과일만 넣으면 당분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당근, 사과, 샐러리, 레몬을 함께 갈아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합니다. 간식으로는 제철 과일이 좋습니다.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과 블루베리, 가을에는 포도와 배, 겨울에는 귤과 사과. 제철 과일이 가장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식단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어떤 색깔을 먹었는지 체크해보는 거예요. 부족한 색깔이 있으면 다음 끼니에 보충하면 됩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어떤 색깔 음식이 가장 많나요? 혹시 한두 가지 색깔만 편중되어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다양한 색깔을 채워보세요. 지금까지 파이토케미칼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색깔마다 고유한 파이토케미칼이 숨어 있습니다. 빨강의 라이코펜, 주황의 베타카로틴, 초록의 클로로필, 보라의 안토시아닌, 흰색의 알리신. 각각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색깔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색깔만 먹으면 특정 영양소만 섭취하게 됩니다. 하루 5가지 색깔, 이것만 기억하세요. 셋째,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지용성 파이토케미칼은 기름과 함께, 수용성은 국물까지 함께 먹어야 효과적입니다. 넷째, 제철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제철에 나는 채소와 과일이 파이토케미칼 함량이 가장 높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파이토케미칼은 약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춥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을 한번 보세요. 몇 가지 색깔이 있나요? 내일부터는 의식적으로 색깔을 추가해 보세요. 장 볼 때도 무지개를 담는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색깔을 골라보세요. 매일 작은 색깔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암과 치매, 심장병과 당뇨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먹는 이 색깔 음식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깔 음식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혹시 부족한 색깔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건강 정보를 나눠요. 오늘 저녁 식탁부터 무지개 색깔로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